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 차윤입니다. 자, 지금부터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의고사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강의를 따로 하는 강좌가 있으려나? 어쨌든 모의고사를 풀어서 점수가 잘 나와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수학을 잘한다고요 시험 점수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능이라는 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과정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 강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무언가 기준점을 가지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에 대한 어떤 이론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지 실무 운영 이론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1회를 보기 직전이잖아 지금. 이걸 먼저 강의를 듣고 1회를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고 피드백을 한 다음에 이게 또 운영 이론 2가 있습니다. 그 운영 이론 2에서 추가적으로 1회차에 못했던 이야기를 추가 더 할 거거든요. 한 번에 막 쌤이 다 쏟아내버리면은 하면서 실전에 생각도 안 나기 때문에 몇 개 중요한 것만 딱 얘기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내 실력을, 내 수학 실력을 그대로 점수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실력이 100인데 120이 나오는 거는 그건 이제 운의 영역이지. 내 실력이 100인데 항상 모의고사 한번 보면 80이나 70밖에 안 나와. 심지어는 어이없게 60밖에 안 나와.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야기한 몇 가지 내용들이 별로 인지가 안 돼서, 별로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실력이 이만큼이면 점수가 이만큼밖에 안 나와. 모의고사 훈련하면 계속 이게 끌어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정체가 돼 있으면 또 안 돼. 계속해서 나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면서 수학 실력을 쌓으면서 이 과정을 같이 높여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요건 가만히 있는데 모의고사 연습만 주구장창 해. 그러면은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실전에서 최고 난도 문제는 어차피 안 풀어버리고, 그치? 그러면서 내 점수가 그냥 특정 점수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운영 이론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운영이 보통 회사의 운영, 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게임 같은 거 할 때 우리 팀 뭐 어떤 뭐 게임의 큰 판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도 아니야, 스포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스포츠랑 공부랑 시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스포츠도 뭐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축구 90분 내내 뭐 감독이나 코치나 여러 선수들이 그 시간 동안에 운영을 하다. 초반에 집중할 것인지, 뭐 중반에 상대방의 체력이 약했을 때 뭐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시험은 똑같아요. 그냥 뭐 무생물인 시험지하고 나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입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높은 점수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운영 이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런 의도인 거고요.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시험 문제가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또 내가 특정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냐에 따라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냐에 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쏟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체화가 돼야 돼요. 실전에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쭉쭉쭉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강좌의 목적은요, 수학 실력하고 시험 점수가 있으면 물론 둘 다 높으면 좋죠. 수학도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높은 것은 평균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수학은 어느 정도 하는데 점수가 훨씬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 학생들이 이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수학 점수를 올리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 여기에 목표가 된 강좌가 바로 이 강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잔소리를 할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어떤 생각 먼저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문제를 어떤 순서로 풀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점을 먼저 잡은 다음 풀어야 됩니다. 순서를 결정을 해, 순서를. 그러니까 이 순서가 왜 필요하냐면요, 뭐 이렇습니다. 최상위권, 어차피 다 풀 거 아닙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뭐 받는 점수가 90점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22번이나 30번 같은 문제에서 승부가 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자잘한 실수만 없다고 하면 다 풀어낼 겁니다. 그 학생들은요, 1번부터 푸나 30번부터 푸나 뭐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전체 100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 30문제를 다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학생들은 뭐 전국에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 보통 재수종합반에서 최상위 반 강의를 하면은 그 최상위 반에서 아주 소수가 여기에 해당 학생들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88점 이상 뭐 1등급을 받는 상위권 학생들도 이렇게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듯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그 빠듯한 학생들도 반드시 문제를 푸는 순서를 결정을 하면서 풀어야 되고요.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학생들이 중간에 15번이나 22번이 나와. 객관식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처음에 15번을 딱 맞닥뜨렸어. 그럼 읽어보지. 그 다음에 좀 복잡해 보고, 실제로 어렵잖아요, 15번이. 그러니까 읽어보고 그냥 이따 풀어야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택 공통과목 마지막 20번 딱 보고 어려운 문제네. 과거 30번 수준이네. 하면 넘어간단 말이야. 선택 과목 간단 말이야.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큰 틀을 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일단 3점짜리를 확실하게 맞추고 4점짜리 중에서 쉬운 것들을 먼저 푸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3점짜리를 쭉 먼저 푸는 게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번부터 뭐 8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관식 3자리 먼저 풀고, 넘어가 선택감 3자리 먼저 풀고, 다시 넘어와서 뭐 앞에 3자리 쭉 풀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꼭 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풀지 결정을 스스로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야. 그냥 내키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결정한 다음에 딱 그에 맞게 수능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시험 시간이 한 40분 지났어. 그럼 내가 평소 푸는 페이스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잖아. 그래서 뭐 빠르게 풀고 있으면 좋아. 지금 이 페이스를 풀면 돼. 늦게 풀고 있으면 이제 엉덩이 들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시험 볼 때 항상 시계 보면서 남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이고 지금 몇 번 풀고 있으니까 속도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패턴으로 연습을 쭉 한 다음에 감각적으로 지금 30분 정도 지났네. 지금 15번 풀고 있네. 속도 괜찮네. 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그대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은 3절에 먼저 푸는 거 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특히 좀 약한 학생들, 아니 뭐 또는 거꾸로 강한 학생들 이런 경우는 그냥 공통 과목 먼저 푼 다음에 선택 과목 넘어가거나 선택 과목 먼저 푼 다음에 공통 과목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는데 확통을 좀 잘해. 심지어 29번, 30번도 거침없이 잘 풀어내. 확통의 30번 문제가 난이도가 과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수투는 엄청 어려워해. 그러니까 함수에 취약한 거죠.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확통 먼저 쫙 풀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수원수도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 이상에서 가장 선생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풀이 방법. 1번부터 쫙 풉니다. 그리고 15번 도착했죠? 그 다음에 쫙 풉니다. 16번부터 쫙. 20이 도착했죠? 쫙 풉니다. 23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가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야. 순서가 한 방에 쫙 가서 푸는 방법인데 단 이때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를 스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15번, 22번은 스킵을 되게 잘해. 근데 이런 거잖아. 시험 문제 풀다 보면 11번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11번이 수능에서 다음은 11번입니다. 어렵습니다. 조심해서 푸세요. 라고 나와 있지 않다니까. 그냥 문제 보면서 근데 풀다 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발상인데 그때 그 순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주구장창 막 시간을 엄청 쏟으면서 풀다 보면은 11번을 결국엔 풀긴 풀었는데 시계 봤더니 막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어서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은 시간이 왕창 부족해서 마지막에 요거 11번은 맞췄지만 뒤에 한 3개 틀리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스킵한다는 생각 하셔야 되고요. 뭐 기준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한 30초 읽어봤는데 문제가 아예 이해도 안 돼. 발상도 전혀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넘어갔다가 마지막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넘어와서 비어있는 거를 채우는 겁니다. 마음 한켠에 이런 찜찜함이 있지. 중위권 학생들은 찜찜함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경험상 한번 스킵하고 넘어가면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 못 넘어가겠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 넘어가고 중간중간에 주구장창 문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 넘어올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요. 이미 시간 다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3분 고민하나. 나중에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3분 고민하나. 똑같은 3분이야. 근데 지금 봤더니 도저히 문제가 발상이 안 떠올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다시 보면은 또 잘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없이 넘어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대신 너무 쉬운 문제, 뭐 11번이나 10번 같은 좀 쉬운 사전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이면은 나중에 넘어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는 거죠. 15번이나 22번보다. 자, 일단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선생님 이야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본 강의 듣기 전에 본 그 모의고사 보기 전에 기운이 빠지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들어봤지.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시험 점수는요. 수학 실력이 아니라 문제 푸는 속도.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랑 가장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아예 뭐 안 했거나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기본 수학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항상 둘 다 수학 실력이 비슷해. 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내신 점수 봤더니 내신 등급도 비슷하고 뭐 잘하긴 잘하는데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비슷해. 근데 얘는 고3 올라가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항상 잘 나오고 난 얘보다 항상 10점 정도 못 미친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인 거야.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점수 잘 나는 학생들은 속도가 빠른 거야. 근데 그 속도가 점수와 직결됩니다. 뭐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제한된 시간 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나 또는 우리가 단문제 하나를 풀었을 때는 이 중요성이 조금 덜하죠. 왜냐면은 문제 하나를 그냥 풀었을 때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푸는 거고요. 학교 내신 시험은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남는 시험도 있고 적은 시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차이 극명하지 않습니다만 수능은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이 점수가 잘 올라가는데 시간 관리를 하면 아까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수능에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변별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 어차피 다 안 풀기 때문에 그래. 수능에서 22번 문제가 어렵잖아. 가장 어렵잖아, 22번이. 근데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어렵게 나오는 해가 있었어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수학 가형의 30번 문제는 정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들이었었는데 그게 마지막 30번 문제가 정말 미친 듯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변별력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안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고난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시간 관리를 하거나 문제 푸는 속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뭐가 문제냐? 흔히 말하는 준킬러급 문제가 문제인 거야. 문항 번호로 치면은 한 12번, 13번부터 12, 13, 14, 20, 21,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서 28, 29. 자, 요 정도의 준킬러급 문제 한 6, 7문제가 실제로 시험에서 가장 큰 변별력이 있고 이 부분의 시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중에 아까 말했던 첫 번째 테크닉 중 하나가 문제 풀다 어려운 게 나오면 스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스킵을 하지 않고 그냥 꼼꼼하게 모든 문제 풀면은 무조건 타임 오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령 하나를 못 푸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모의고사 뭐 어떻습니까? 하나 못 푸는 게 아니잖아. 틀린 문제 보면 아쉬운 게 한 개가 아니잖아요. 아쉬운 게 막 서너 개 있단 말이야. 그 서너 개만 맞추면 점수가 10점이 아니라 그 이상이 오르는 건데 그러면은 현실적인 방법 될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을 몽창 잡아먹는 중간에 한 문제를 스킵하면서 나머지 뒤에 두세 문제를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해당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또 2회차가 또 할 이야기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관리를 하는 게 필수고 그 시간 관리를 해서 뭐 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나중에 최고 난도 문제를 풀 때 그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난도 문제는요. 시험의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야. 시험의 초반부에 최고 난도 문제 풀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한 15번까지 풀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뒤에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가 20, 21, 22가 다 어려웠어요. 9월 평가 모의고사가. 그러면은 19번 풀 때까지는 시험이 별로 안 어려운 줄 알다가 뒤에 3연타로 러쉬를 당해서 하고 쓰러진 학생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초반부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 관리가 필수인 거예요. 알겠죠? 시간을 남아서 뒤에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학생들이 실수와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잠깐만, 이건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을 왜 남겨야 되느냐? 이게 실수랑 관계가 있는데 시간을 남겨서 검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쌤 강의를 듣는 아가들은 누구나 인생의 최고점을 수능에서 찍어야 된다고 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고3 학생들 강의를 해보잖아. 살면서 모의고사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 부지기수야. 왜냐고 물어보면은 한 번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하나로 더 풀어야지. 라는 말이 통하는 수준인 학생들이 있어요. 아직 개념 강의가 뭐 좀 완강이 안 됐거나 했지만 좀 아직 체화가 안 됐거나 이런 학생들은 하나로 더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궤도에 올라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어. 근데 점수가 안 올라. 뭐였어 이런 거야. 내가 90점대 학생이랑 나랑 비교하면은 이론적인 기반은 똑같아. 근데 나는 항상 이런저런 이유로 모의고사 보면 실수를 두세 개씩 하고 걔들은 안 해서 내가 80점대 후반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점수가 70점밖에 안 돼. 뭐 60점대야.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점수가 60점대인 학생도요. 수학에서 수능 당일날 80점대 이상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흔히 말하는 실수라고 하는 영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가 나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검토하는 또 구체적인 노하우는 쌤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실수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 보통 이렇잖아요. 문제 잘못 읽어서, 조건 잘못 봐서, 또는 뭐 문제 풀다가 초반 잘했는데 후반부에 멍 때려서 뭐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수는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쌤도 강의를 실수해요. 쌤도 강의 때 보면 가끔씩 판서 이렇게 잘못될 때 학생들이 지적해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쌤은 하루 내내 수학밖에 안 하는데. 그잖아. 하물며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실수를 주게 제일 잘못하는 행위가 뭐냐면 초반부에 3점짜리 문제들은 좀 평이하잖아. 그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 왜? 초반부는 컨디션도 좋고 시간도 많이 남고 문제도 쉽기 때문에 꼼꼼하게 풀어서 답이 나왔어. 근데 답이 찜찜해. 그래서 문제를 막 다시 한번 읽어.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 왜? 그럴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쥐약인 거죠. 왜? 나중에 풀 시간을 땡겨서 사용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풀다가 3절 실수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2회차에 검토를 할 때 다시 보는 거야. 그런 경험 없습니까? A란 이유로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상태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실수를 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검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다 보고 나서 다시 와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실수를 줄일 때 이게 시험이 난이도가 진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적이 있어요. 시험이 난이도가 막 등급 컷이 80점 초반이거나 예전에 79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검토는커녕 한 번 풀기도 힘들어. 근데 그런 시험에서 초반부에 3점짜리를 막 2번, 3번 풀어버리면 뒤에는 더 많이 못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하는 것은 한 번 다 시험을 보고 나서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풀고 딱 직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검토와 관련해서 보통 많이 처하는 상황이요.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이 남아. 문제는 한 4점짜리 3개에서 4개 정도를 못 풀었어. 자, 이런 상황이야. 중상위권이 많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 남고 뭐 4점짜리 고난도 문제를 포함해서 3개에서 4개, 뭐 또는 뭐 한 6개까지 이렇게 3개에서 6개까지 못 풀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나머지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이거를 주구장창 푸는 거야.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뭐 6개를 못 풀었어. 이 6개를 다 틀리면 점수가 끔찍하잖아. 네, 그잖아. 난 지금 8점도 맞고 싶은데 6개 다 틀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푸는 거야. 하나라도 2개 더 맞출 수 있게. 그런데 보통 그 결과는 끔찍하죠. 10분, 20분 동안에 6개를 풀었더니 6개를 다 못 풀고 또는 풀어 답을 내는 채점해보고 다 틀리고 앞에 봤더니 이상한데 실수를 3점짜리도 하고 4점짜리도 하고 골고루 해가지고 채점해보니까 6개를 깔끔하게 틀리고 다 맞추면 76점인데 그게 아니라 점수가 막 50 몇 점 나오고 60 몇 점 나오고 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10분, 20분 남기고 8, 90분 동안 6개나 못 푸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좋아.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0분이건 20분이건 5분이건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24문제, 25문제, 26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면서 틀렸던 조건 잘못 읽는 게 있나, 내가 계산해서 실수한 게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근데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학생들은 하나, 2개 더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말했던 중상위권 학생들이 애매하게 걸려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들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1등급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내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한 2개 빼고 다 풀었어. 한 40분 남았어. 이제 뭐 미적분 30번 하고 수투 22번을 풀어가지고 나는 96점 100점 받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40분 동안 주구장창 22번 하고 30번을 풀었어. 오케이, 30번 맞췄어. 오케이, 잘했어. 22번은 아쉽지만 끝까지 못 풀었어요. 96점이지 않을까 하고 냈어. 채점해 봤더니 80점 초반이야. 왜? 앞부분에 실수가 나오는 걸 전혀 검토도 안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일 억울하고 제일 아까운 상황인 거야. 그 학생이 검토라는 행위를 했으면은요, 무조건 92점은 나오겠지. 88점은 나오겠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아니면은 검토하고 30번 풀면은 96점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그 처리함에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쌤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의 실력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학생들에게는 지금 이 과정이 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이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운동을 해. 이번에 올림픽에서 도마 종목에서 우리나라 금메달 땄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공중에 점프를 해서 그 뜀틀을 딛고 2바퀴 반 돌아서 착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 최고 난도 기술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비슷하게 하기도 힘들잖아. 나는 선생님은 띠임틀 이렇게 잡고 뛰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잖아. 그래도 내가 지금 올림픽 선수로 나가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치면은 현재 나는 미숙하더라도 나중에 상위 클래스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시간인 겁니다. 알겠죠? 자,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바로 또 2를 하겠습니다. 시험은요. 수학 시험만 보지만 수능 당일날은 여러 가지 요소가 시험 볼 때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앞 시간에 봤던 국어 결과에 따라서 수학 시험 볼 때 자신감을 가지고 보는 학생도 있지만 처참한 상태로 시험 보는 상황도 있죠.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수능 시험을 국어 시간인데 종이 쳤는데 뒤에 지문 한두 개를 통째로 못 읽어버렸어.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봐버렸어. 수학 시험 볼 때 완전히 멘탈이 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이야기 해줄게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 시험 좀 쉬웠잖아. 쉽다는 거는 뭐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선생님은 여전히 어려워. 국어나 영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등급 컷을 보면 상당히 높더라고. 그리고 선생님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국어는 100점 맞기 되게 힘든데 100점 맞은 학생들이 주위에 종종 있어요. 이번에 9월달 모의고사. 그래서 어쨌든 국어 시험이 쉬웠는데 수능 때 과연 쉬울까?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국어 시험이 진짜 어려웠던 적도 많았고요. 지문량이 어마어마해서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푸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수능 당일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는요. 여러분이 국어 시험 보면서 알 수 있나요? 뭐 어렴풋이 느낌은 오지만 나만 쉬운지 남들도 쉬운지 나만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채점을 해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지. 그잖아.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등급 컷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중간에 설령 국어 지문 하나 통째로 못 읽어서 한 3개 못 풀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이거를 회복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들도 같이 어려웠을 거 생각합니다. 등급 컷이 96점, 1등 컷이 96점인 국어시험하고 91점인 국어시험, 심지어는 80점대 후반인 1등 컷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미 두세 문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세 개 못 풀어도 평소랑 같은 등급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어디서 나냐? 수학시험 볼 때 마음가짐이 차이가 나는 거지. 국어시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우면 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대로 수학시험 보는데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수학시험 볼 때 절어버리는 거지, 완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풀면서 막 계속 아까 국어 못 풀었던 거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인 외적인 요소들이 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사람이 사는 시이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 이런 거, 인간관계. 뭐 내가 친구랑 말다툼을 했어, 베프랑 말다툼을 했어. 그러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막 찜찜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에게 괜히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어. 그냥 샤우팅하고 나와버렸어. 뭐 이런 학생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샤우팅을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쌓여있는 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클 수도 있거든요. 뭐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면은 제대로 성적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나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사람이야. 누가 아무리 돌을 던져도 절대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 그냥 뽕 하고 잠깐 물이 출렁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끝나는 사람이야. 가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쌤이 준비한 실무 운영 이론에 관한 첫 번째는 여기까지인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줄여서 지금 30분 동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1회 모의고사를 쌤 걸 볼 건데 1회 모의고사를 볼 때 첫 번째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쉬운 문제를 2번 보지 마. 실수할 것 같으면 나중에 다시 와서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최소한의 시간 손실을 가지고 다음으로 스킵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미션 검토를 꼭 하십시오. 5분이라도 내서
검토를 몇 분 하면 좋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5분밖에 못 할 수도 있고 아예 못 할 수도 있고 보통 한 10분 이쪽 저쪽을 하는 게 평균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라는 행위를 꼭 한 번이라도 하시고 이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서 문제 푸는 순서와 검토와 중간에 스킵하는 과정을 연습해서 수능에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실력만큼 점수를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쌤이랑은 또 계속해서 1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